주식을 할 때 누구나 올라갈 걸 생각하고 삽니다. 내가 1,000만원, 3,000만원, 1억을 투자하는데 이 돈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 오르면 어디서 팔 것인가? 떨어지면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비책을 세워놓는 사람은 10명 중 한두 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제 제 투자 인생에서 큰 변곡점을 만들어준 개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 몇 분짜리 영상이지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3가지 방법이 있죠. 손절을 한다, 혹은 추가 매수를 한다. 보통 물타기라고도 하는데 물타기와 추가 매수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계획적으로 떨어지면 어디서 사겠다. 계획되어진 건 추가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개념이죠. 하지만 그냥 내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서 계획 없이 돈을 쏟아붓는 것, 사는 비중, 사는 자리, 사는 기간,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사는 것, 이게 물타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존버하는, 보통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통 많이 하는 것, 물타다가 그래도 안 되면 존버하죠. 손절을 잘 못합니다. 자, 이 손절 방법, 여기도 또 2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손실률을 가지고 손절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산 가격에서 바로 몇 %에서 끊을 것인가 라는 개념인데, 내가 산 가격에서 마이너스 5% 혹은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를 끊어서 산 금액의 5% 손실 보면 무조건 손절하고 나온다. 10% 손실 나면 무조건 손절하고 나온다. 이런 형태인 거죠. 이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 어쨌든 5%, 10% 혹은 내가 정한 비율에서 끊기 때문에 그 이상의 큰 손실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적어도 내 주식이 마이너스 30%, 반토막 이렇게 손실이 무제한 커지는 그런 상황은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자리에서 산지도 모르고 비싸게 샀는지 고점에서 샀는지 그런 기준,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산 자리에서 퍼센티지로 끊는 경우에 이 손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고점에서 계속 사는 버릇이 있는데 문제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이 손실이 몇 % 나면 그냥 계속 손절하는 이 방법을 계속 쓴다면 가랑비에 옷이 젖는 거예요. 마이너스 5%로 끊었다. 그러면 5%씩 계속 손실이 누적이 되는 거죠. 음의 복리라고 하죠. 1억이 있는데 5% 까인 9,500만원. 여기에 또 5% 까이면 9,025만원. 여기서 또 5% 까이면 8,570만원. 이런 형태로 복리 형태로 나의 시드머니는 급격히 줄어든다. 이게 무조건적인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의 투자 형태를 봤을 때는 큰 손실은 어쨌든 방지해주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는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2번째는 주요 맥점에서 손절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거는 어디서 끊을 것인가의 개념입니다. 즉 맥점 자리를 내가 안다는 가정하에 여기가 맥점인데 맥점에 최대한 가깝게 주가가 왔을 때 여기서 사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깼을 때 여기서 끊는 겁니다. 여기서 손절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손실률이 몇 %가 아니라 맥점에서 최대한 가깝게 사면 살수록 손절 구간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굉장히 작아질 수 있다. 효율적인 투자가 된다. 손실을 봐도 적게 보기 때문에 손익비의 개념이에요. 내가 정한 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지지와 저항입니다. 주가가 이 부분에 있어요. 여기서 샀을 때 주가가 올라갈 룸은 이만큼 열려 있는데 손실을 본다면 요만큼에서 끝난다. 손실 보면 1%, 수익 보면 15%. 이렇게 손실과 수익의 그 비율 자체가 수익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 손익비가 좋다.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맥점 부근에서 사는 거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르면 못한다는 거예요. 맥점이 어딘지, 어디가 싼 구간인지 이걸 모르는데 이런 방식의 손절은 당연히 못하겠죠. 그럼 맥점은 도대체 어디냐? 기본적으로 싼 구간이에요. 그리고 많은 물량의 매수가 대기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즉 지지선이죠. 이 지지는 내가 정한 이동평균선이 될 수도 있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런 추세선, 이런 구간이 될 수도 있고 매물이 많이 몰려있는 이런 구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피보나치 지지 구간이라든지 내가 정한 어떠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죠? 지지인 줄 알고 샀는데 계속 빠져. 지지다 해서 샀는데 빠집니다. 지지다 해서 샀는데 또 빠져.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 조정이 어디까지 얼마의 크기로 빠지는 조정인지 이거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주가가 상승할 때 보통 눌림에 사는 구간, 주가 상승기에는 조정이 올 때마다 사면 항상 오르는 경험을 합니다. 눌림롱이라고 하죠. 눌릴 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정 때 사는 이런 개념은 상승 추세의 과정에서만 해당이 돼요. 보통 이런 구간인데 이런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정상적인 조정은 이런 형태 혹은 이런 형태, 이런 정도의 크기나 이런 정도의 기간의 형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조정이 이런 형태로 크게 나온다. 그럼 이거는 정상적인 조정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조정이다. 이거는 상승 추세가 끝났을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기존에 올라가는 이 파동의 상승 추세의 상승 채널, 상승의 힘, 기간, 가파름, 각도 이런 걸 봤을 때 이 조정의 크기와 비율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S&P 500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등장이 왔죠. 자,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고 이 상승에서 나오는 이런 조정들, 중간중간 이런 조정들이 나왔지만 결국 이 추세를 이탈한 적은, 훼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추세의 이탈이 나오죠. 이 추세를 이탈하는 조정이 나오고 그 이후에 큰 조정이 발생합니다.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이런 조정들, 정상적인 범주, 그리고 추세를 이탈하는 이런 형태의 거대한 조정, 바로 비정상 조정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은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주식의 기본 파동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상승은 보통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의 상승 추세가 끝나면 이런 형태의 조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조정은 이 큰 대파동에 대한 조정입니다. 하지만 정상 범주에 있는 정상적인 조정들은 이런 조정이에요. 상승 추세, 이 하나의 상승 추세 과정에 나오는 조정이 정상 범주에 있는 조정일 것이고 이런 형태의 큰 조정은 비정상 범주다. 이 대파동에 대한 조정이다. 상승에 대한 조정과 눌림롱이 가능한 정상 범주에 있는 조정과 이 상승이 끝난 다음 나오는 이 비정상 범주의 조정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조정만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수익률은 급격히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주가는 상승 추세와 조정 추세로 나뉜다. 상승과 하락인데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조정과 본격 하락, 조정이 발생하는 구간에서의 조정은 다르다는 거죠. 자, 이 조정의 크기를 볼게요. 이런 조정과 크기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기간 자체가, 형태 자체가 굉장히 거대합니다. 반면 이런 조정들은 짧죠. 세부적으로 쪼개본다면 이 조정은 이 상승에 대한 조정폭, 비율적으로 맞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 상승했으면 이 정도 빠지는 거는 충분히 정상 범주다. 또 이 정도 상승했으면 이 정도 눌림 오는 건 정상 범주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조정이 이런 상승에 대한 조정일까요? 아니죠. 조정의 크기, 비율 자체가 이런 상승에 대한 조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주는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언제 손절 혹은 매도를 해야 될까? 실제 주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매집, 그리고 상승. 이 상승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이러한 조정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럴 때는 그냥 눌릴 때 사면 돈 법니다. 하지만 여기 크기나 기간 자체가 다르죠. 이런 조정들과는.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조정이 길고 크게 나오는 걸까? 상승과 하락이 겹쳐지는, 중첩되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헤드앤숄더 패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의 모양을 닮은 어깨, 머리, 어깨 패턴인데 이 이후에는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주가의 상투 패턴이에요. 근데 이게 왜 나올까? 상승이 마무리가 되고 조정이 이어지는 고점, 상투에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겹쳐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보통 고점에서는 이런 모양이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해요. 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주가가 움직일 때 개미들을 많이 꼬실 수가 있다. 또 이렇게 상승을 주고 많이 깊이 눌렸는데 개미들은 지금까지 눌렸을 때 사면 다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산다는 거예요. 결국 주가는 오릅니다.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하지만 꼬꾸라지죠. 개미를 털 수 있는 좋은 패턴이라는 겁니다. 또 이동평균선의 개념으로 볼 때 이평선이 정배열로 확산이 이뤄진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이 다시 역배열로 전환되는 데드크로스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역헤드앤숄더 패턴도 있죠. 반대입니다. 하락이 끝나고 나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양이 역헤드앤숄더 모양이에요.
거꾸로 뒤집어진 어깨, 머리, 어깨 패턴이죠. 전형적인 바닥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런 조정과 이런 조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S&P 500에서 실제 사례를 볼게요. 말씀드린 2020년 초반 코로나 팬데믹 급락 이후 급등 구간, 상승 채널을 거의 벗어나질 않아요. 추세가 이탈이 안 나옵니다. 물론 이런 조정들이 중간중간 나왔지만 추세를 살리면서 올라가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 추세가 깨지고 하락으로 크게 전환되면서 큰 폭으로 빠집니다. 자, 이때 모양을 볼게요. 상승 그리고 하락으로 전환되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나왔던 조정의 크기, 비율과는 굉장히 다른, 거대하고 길고 그 조정의 폭도 굉장히 큰, 지금까지 보지 못한 형태의 조정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디서 매도하고 손절을 해야 될까? 자, 이런 구간입니다. 머리 어깨 패턴, 넥라인을 깨는 이런 구간, 혹은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이러한 구간. 이러한 구간들은 추가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도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소파동의 조정인지 대파동의 조정인지, 여기까지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 여기까지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 그게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조정은 여기에 대한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조정은 조정이 나타나기 전, 초입, 거기서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점, 쌀 때 사라는 말을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불가능한 말이에요. 왜냐?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사고 계속 오르니까 여기서는 대출 받고 레버리지 쓰고 현금은커녕 빚이 생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물려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초입에 끊지 못하면 물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구간이었죠. 이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저 구간을 확대해보면 이런 모양인데요. 바로 이 조정입니다. S&P 500이 4,600이 넘었었는데 거의 4,100포인트까지 빠진 매우 큰 조정이 발생했죠. 자, 여기 최애 바닥 구간, 그 다음날 작년 10월달인데 이날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했어요. 이날은 오프라인이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구간이기도 했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의 질문에 휩쓸려서 저도 모르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 구간에서 일부 현금화했다. 그리고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했고 4,100 바로 위, 여기 갖고 있는 모든 현금을 다 썼다. 전부 주식을 샀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때부터 급등을 했죠. 그럼 저는 이러한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먼저 두 가지예요. 이 조정이 상승 중에 나오는 조정 파동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어요.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하나 더 남았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 다시 상승할 거라는, 즉 눌릴 때 사면 수익으로 전환된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었죠. 여전한 상승 추세의 조정이다. 이런 조정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조정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살 것인가? 추가 매수의 맥점을 결정해야 돼요. 제가 4,100포인트가 깨지면 하락장 전환으로 시나리오를 변경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죠. 4,100 바로 위에서 반등을 했는데 이 맥점 매매를 했던 거죠. 여기 바로 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현금을 다 쓰고 올라가면 굉장히 큰 수익, 깨지면 불과 1% 2% 정도 손절 확정 짓고 나오면 됩니다. 그 자리가 여기인데 4,100포인트, 주가가 설령 여기서 빠져서 몇 퍼센트 손절을 쳤다 손치더라도 여기는 증시가 하락장으로 전환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인버스를 사면은 여기서 본 손실은 모조리 수익으로 전환되고도 남는다. 이게 맥점 매매 손절 자리의 특성이에요. 이런 추세를 벗어나는 조정의 시작, 여기는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맥점은 이 조정의 형태, 그리고 올라온 비율에 대한 이 조정의 폭, 그리고 시간, 그리고 증시는 밸류에이션이란 게 있죠. S&P 500, 이 지수에 속한 모든 기업들이 내고 있는 수익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싸냐 비싸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싼 구간 분명히 한번 해볼 만한 자리였다. 이렇게 조정의 크기와 형태, 기간에 따라서 향후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보던 이런 수준, 이런 크기, 이런 기간의 조정이 아니라 더 큰 파동의 조정이 나온다면 일단 한번 주의 깊게 보면서 의심할 필요가 있다, 시장을.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형태의 조정과 다른 형태의 조정,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테슬라를 가지고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코로나 때 급락, 그리고 급등을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올라온 상승에 대한 조정, 정상 범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만큼 올라왔는데 뭐 이런 정도의 기간적인 조정, 충분히 정상 범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거의 $480에 육박하던 테슬라가
$100까지 빠지는 어마어마한 큰 폭의 하락, 이거였죠. 그럼 이 하락은 여기에 대한 하락일까요? 여기에 대한 하락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상승 파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조정들, 상승 파동 과정에 나온 이런 조정들, 처음에는 조정 기간은 짧지만 조정 폭이 깊었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조정은 조정 폭은 짧지만 기간이 길었어요. 하지만 이 부피, 면적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온 이 조정, 이런 조정과 다르죠? 딱 봐도 느껴지실 겁니다. 이거는 이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이라는 겁니다. 이 파란색 조정과 빨간색 조정, 이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다음 시나리오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빨간색의 조정은 그 진행되는 형태를 보면 대략적으로 이 조정이 더 길게 혹은 더 깊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 조짐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죠. 굉장히 찾기는 힘들겠지만 결국 이러한 대파동의 끝은 큰 폭의 조정을 이어서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파동이 시작된다. 이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손절과 매수의 방법들, 결국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내가 공부를 통해서 맥점을 알 수만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투자가 가능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차트 한번 보지 않고 재무제표 한번 보지 않고 밸류에이션, PER이나 PBR 이런 거 한번 찾아보지 않고 그냥 사고 그냥 파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손절을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밸류, 차트, 재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결국 주식 투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나 오를 걸 생각하고 삽니다. 지금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사든 엔비디아를 사든 애플을 사든 테슬라를 사든 100만 원어치를 샀던 아니면 1000만 원, 1억, 10억을 샀던 중요한 거는 이 돈을 여러분들이 잃을 생각을 하고 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내가 산 자리에서 주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르면 어디까지 끌고 가서 어디서 팔 건가?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손절할 것인가? 추매할 것인가? 처음부터 추매를 생각한 자금으로 그 비중대로 진입을 했는가? 결국 주가가 떨어져도 뭔가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대응 자체도 내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효율적인 투자는 맥점을 알아야 되고 손실을 볼 때 3%, 수익 볼 때 20% 이런 형태로 손익비가 좋은 투자를 반복했을 때 복리로 투자금이 증가한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모르면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 굉장히 오랫동안 물려있다가 주가가 급등한 이후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몰라서 결국 다시 내 산 자리 아래까지 떨어져서 무한 존버하다가 여기서 손절하는 경우 실제 제 지인들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결국 기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자, 여러분 2024년인데 올해는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만의 기준을 정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